더불어서 이 부안이라고 하는 컨셉은 뭐냐면 관광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관광 자원을 살릴 수 있게끔 부안이 계속 노력을 한단 말이죠. 어느 쪽이든 간에. 왜? 관광이 포커스 아닙니까? 그러면 부안에서 관광하면 어디예요? 변산반도예요. 변산반도. 변산반도 자체가 관광입니다. 이 부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이 변산반도 자체와 그리고 새만금 내부용지에는 그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하는 거하고 거기는 어떻습니까? 같이 뭐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현재 지금 부안의 소재에 있는 땅 있잖아요. 이 땅 중에서도 이 어떻습니까? 이 관광 쪽으로 포커스가 돼서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라인이 어디냐면 바로 변산반도 주변 바운드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분들이. 그래서 관광에 포커스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변산반도가 바로 어떤 개발의 핵심 축이고 그래서 변산 해수욕장을 재정비하죠. 거기가 대명콘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가 내소사가 있어요. 내소사 뭐 단풍 구경으로 되게 유명하죠. 내소사가 있고 그러니까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주변 일대에 많은 개발이 현재 그 새만금 개발하고 개발에 따라서 관광객이 들어올 걸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상을 해서 어떻습니까? 이 관광지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 배치를 하는 거죠. 그거를 어디로 활용하냐면 결국에 어디다? 변산반도라는 얘기예요. 변산반도. 그러니까 관광은 변산. 맞죠? 주거지역은 어디? 부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안 읍내 중심으로 그게 주거지고 그다음에 관광은 어디입니까? 변산. 이렇게 딱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변산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줄포라고 아셔요? 줄포 뭐가 유명하죠? 곰소. 거기 줄포 바로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곰소항. 곰소항에 뭐 있어요? 젓갈 팔아요? 곰소젓갈. 예, 그 곰소젓갈이 곰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곰소에서 파는 젓갈이지. 막 중국에서 막 들어오는 거를 곰소에서 팔아요. 그 며칠 전에 우리 저기 어디가 주문진이 아니라 어디 갔어요? 그 양양 갔잖아요. 양양에서 여러분들 뭐 사셨죠? 예? 건어물 사셨잖아요. 그 건어물이 아기포인가요? 뭐 아기포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그거 다 나갔는데 이 아기포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거기서 양양에서 팔았잖아요. 맞죠? 그 양양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생산되는 줄 알고 값지게 가져갔다가 집에서 보니까 차이나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젓갈도 그렇고 뭐 건어물도 그렇고 그게 생산지가 아니라 판매지예요. 판매지. 그쵸? 그래서 곰소에서도 곰소에서 만드는 젓갈은 몇 군데밖에 없어요. 특정된 지역 몇 군데 말고는. 왜냐하면 이 수요를 감당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곰소에서 나오는 젓갈로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다만 이제는 곰소가 젓갈로 유명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젓갈로 유명해. 젓갈하면 곰소. 그러니까 젓갈 사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냥 곰소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곰소에서 이제 젓갈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곰소항 주변에 젓갈 단지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쪽 주변 일대하고 이제 줄포 쪽에 가보면 이제 줄포 쪽은 옛날부터 원래는 작은 항구로 원래는 개발이 많이 됐던 동네입니다. 사실은 그 동네가. 그리고 그 동네가 좀 유명한 게 보면은 이제 생태공원이 개발이 많이 됐죠. 또 뭐가 있냐면 그 습지공이라고 갯벌이 있어요. 갯벌. 그 갯벌이 뭐가 또 유명하냐면 지금 여기 제가 지금 그 조사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그 서해안은 미국 동부해안과 북부연안과 캐나다 동부해안, 아마존강 유역과 함께 세계 5대 갯벌이 있는데 5대 갯벌 있죠? 그 5대 갯벌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부안, 줄포만. 그죠? 줄포만에 해당하는 그 갯벌이 그 5대 갯벌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엄청 유명한 갯벌이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갯벌은 뭐 다양한 생물의 먹이터와 산란장이 되어주는 자연적 가치와 바다 오염 정화 및 재해를 예방하는 환경적 가치 외에 뭐 연간 60억에 달하는 수산을 생산력과 산정이 어려운 관광 상품으로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얘가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2006년 12월 달에 국가습지보호지역 6호로 람사르 협약에 의해 2010년 2월에 람사르 습지에 등록이 되었어요. 그럼 이 람사르 습지는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람사르 습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5대 이 갯벌 있잖아요.
습지 중에서 이 여러 남사루 습지에 이제는 우리나라만 해도 20몇 개가 등록돼 있다 그래요. 20몇 개 등록돼 있는데 우리나라 여기 부안 있잖아요. 이 줄포만에 있는 이 습지, 그러니까 이 갯벌이 이 남사루 습지에 협약이 되어 있는 이 등록돼 있는 습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유명한 습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그 현재 갯벌로 이제 개발이 되는데 갯벌하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줄포만 생태 갯벌 공원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요 지역이 요게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좀 해마다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일대 뭐 펜션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새로운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새롭게 뚫리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요 남사루 습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제가 조금 더 여기 지금 보면은 남사루 습지 바로 옆에 보면 생태공원이 있거든요. 혹시 예전에 그 프라하의 연인이라고 아세요? 예, 거기가 촬영지예요. 그 촬영지인데 검사의 별장으로 썼던 곳이 그 생태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생태공원에서 검사의 별장으로 썼고 드라마 촬영지로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요 부분을 다른 거 사실 볼 거 없어요. 내가 지도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물건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새만금을 워낙 좋아해서 새만금의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땅을 다 새만금에 투자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집 한 채하고 뭐밖에 없어요? 사실 땅밖에 없어요. 그냥 돈만 생기면 땅에다 묻어놔요. 그러니까 회사 앞으로 묻어놓는 것도 있고 또 제 앞으로 또 묻어놓는 게 있고 이 부분들이. 왜 결국에는 그렇게 해놓은 땅들이 나중에 땅값이 많이 올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회사에서 분양하는 땅도 많이 샀어요. 이분들이. 제가 26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5년인가 16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회사에서 분양하는 땅도 많이 샀어요. 분들이. 왜냐면 26살 때 제가 입사를 해서 27살 때부터 땅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해서, 집을 산 거는 이제 30살 때, 예? 집을 사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계속 집을 늘려가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신혼집으로 장만한 게 한 18평짜리 집이었었어요. 처음에 빌라를 제가 샀는데 이상하게 또 빌라도 투자를 했는데 재미를 봤죠. 그게 8,800이 들어갔다가 그래도 1억 한 6,600이 나왔으니까 다 빼고 나니까 그래도 한 7,000, 8,000 남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거 남고 또 땅을 샀죠.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또 큰 집으로 이제 점점 이동을 해서 32평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는 60평대 아파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요즘에 제가 힘들어요. 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자꾸 왜냐하면 저는 집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이제 와이프가 집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넓은 집에 살아보니까 이제 청소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못 느껴요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해봐야 알아. 해보고 나서 다시 오더라도 고생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전에는 뭡니까? 이렇게 환상 있잖아요. 집에 대한 환상, 뭐에 대한 환상 있잖아요. 막상 가보면 또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 현실 속에 누가 있냐? 바로 제가 있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 집을 정리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제 손길이 가야 되잖아요. 부분들이. 좋지는 않아요, 별로. 그래서 집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땅은 별로 관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집은 관리를 해야 되죠. 땅은 한번 사놓으면 관리할 필요가 있죠? 없죠? 땅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땅들이 막 개발이 되면서 내 땅이 자연스럽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땅에 대한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정말로 좋은 게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왜 땅이라고 하는 그 값어치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하는 곳에 아무 데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아무 데나 합니까? 개발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무 데나 생뚱맞게 어디 고창 어디 개발 안 되는 곳에다 묻어두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새만금이라든지 이렇게 개발 바람이 부는 지역이라든지 관광 어떤 컨셉이 잡혀져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인구가 유입됐거나 어떤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다가 그래도 한 3년, 5년 그리고 많게는 한 10년 정도 그냥 묻어두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생기냐면 팩트가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 기간을 한 5년 봤어요. 5년을 봤는데
왜? 어떤 팩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3년에서 5년 안에 뭔가만 딱 들어가주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올라가 안 올라요? 점핑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은행금리 2%, 3%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2%, 3% 해가지고 5년 해봐야 얼마입니까? 10에서 15%죠. 10에서 15% 1억을 투자를 하면은 10에서 15%, 1000에서 1500만 원 세금 떼고 나면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은행 예금금리 여러분들 맞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넣느니 내가 5년 기간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두면 5년 안에 팩트가 하나만 발생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내 옆에 뭐 전철이 들어온다거나 내 앞에 새로운 도로가 뚫린다거나 내 앞에 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거나 내 앞에 뭐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팩트가 하나 작용을 하면은 땅값은 어떻습니까? 점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땅값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들이. 예? 맞죠? 그죠? 그래서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부분들이. 물론 황금성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은 한번 올라갔을 때는 가격적인 점핑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땅에다가 묻어두는 겁니다. 특히 이런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얘기거리도 많고 뭐 앞으로 진행될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이에요. 내가 땅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뭐가 들어올 확률이 있는 데가 이렇게 개발 예정지들 맞죠? 그죠? 이런 지역들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탁탁탁 들어와 주면서 땅값을 치고 올린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땅에다가 묻어두는 게 맞다.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땅하고 인연이 되고 땅하고 친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땅하고 많이 친해져야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왜 부자로 살죠? 다 부동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부동산, 특히 토지하고. 어느 날 갑자기 토지 대박이 났죠. 그 사람들 어딥니까? 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 다 대박 나서 건물 빌딩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새만금을 갖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여기 지금 세종시와 더불어서 새로운 수도권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지역이에요. 수도권화 시키려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니까 이런 정보를 알지 여러분들이 아니면 알아요? 여러분들 입사하기 전에 새만금을 생각해 보세요. 새만금 얼마나 알았는지 혹시 아셨습니까? 새만금이 어딘지 아셨어요? 신경 쓰셨어요? 아, 새만금 그냥 거기 예?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새만금에 이런 정보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여기하고 회사하고 인연이 되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나 행운이냐 이거야.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토지하고 인연이 된 거를 행운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고요. 분들이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땅 하나 1억짜리 땅 하나 묻어두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동안 그냥 땅은 땅대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1억짜리가 갑자기 주변 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새만금에 보세요. 새만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했던 지역들 어느 날 갑자기 뭐 신도시 바람 불고 뭐가 들어오고 충분히 다 이럴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지금 하는 지역들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땅값은 계속해서 점핑 일어나는데 지금 이제 부안이라든지 또 신태인 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개발 역사도 아직 안 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빨리 새만금을 접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땅은 제가 어떤 생각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냐면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관광하고 코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땅을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부안에 좀 내려가서 살려고 그 땅을 잡아놨던 땅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그 뭐냐면, 그 땅이 왜 내가 잡아놨냐면, 부안이 막 개발되잖아요. 부안 개발됐더니 제가, 이쪽에 줄포 쪽에 생태공원 있잖아요. 생태공원하고 이 줄포만에 잡혀져 있는 람사르 숲이 있잖아요. 여기를 쭉 둘러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쪽 너무 좋고, 뒤에는 이제 내소사 산을 끼고 있고, 앞에는 어떻습니까? 이 갯벌이 쫙 깔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생태공원이 있고 점점점 개발이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땅을 뭐 나름대로 제가 뭐 별장을 짓거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거기서 내려가 살거나 해서 가지려고 예전부터 사실 땅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알겠어요?
예.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하도 지금 오늘 보니까 뭐 땅도 뭐 다 날라가고 없어요. 이제 부안 땅이 없어. 여러분들 들 수 있는 땅이. 알겠어요? 부안 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펜션을 짓거나 또는 이런 어떤 별장을 지을 때는 사실은 뭐 주거 지역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거가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관리 지역 땅에도 지을 수 있고요. 맞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폐율 관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계획 관리 지역을 빼고 생산 관리 같은 경우 있죠? 생산 관리라든지 보존 관리 이런 거는 다들 그 전원주택 짓는 거는 보존 관리에다 많이 지어요. 지금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다 보존 관리 많이 짓죠. 근데 이 생산 관리는 뭐냐면 건폐율 20%에다가 용적률 80% 적용이 됩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100평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닥 면적 20평을 깔 수가 있는 거예요. 20평을 깔고 내가 거다가 단독 전용주택을 짓는다 그러면은 2층짜리 짓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4층까지 질 필요 없어요. 2층만 지어도 충분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평 있으면 얼마예요? 20평하고 위에 20평. 그러면 40평을 짓는 거죠? 그러면 앞에가 80평이 남죠? 그 앞에는 80평에다가 잔디장을 딱 까는 거예요. 잔디장 펜스 쳐놓고 잔디장 깔고 주차장 만들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데크 좀 깔아놓고 애들 뛰어놀게 공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100평 정도만 해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땅을 쓰고도 땅이 어떻습니까? 운동장을 만들 수. 왜냐면 나머지 80평도 꽤 넓거든요. 이 부분들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100평짜리도 있고 제가 원래는 572평 정도 제가 땅을 확보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해놓고 거기다가 뭐 나중에 뭐 연수원도 만들 수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 왜냐면 가보니까 앞에 그 갯벌 습지가 있잖아요. 남사로 습지가 지정되어 있는 거기하고도 가깝고 곰소항도 도로가 새로 뚫려요. 새로 뚫리면은 곰소항까지 접근하는데 차 타고 한 3, 4분 거리 요 정도 되고 또 왼쪽으로는 도로가 뚫리거든요. 생태공원까지 차 타고 3, 4분 정도 거리면은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메인 도로를 향해서 가면 내소사까지도 한 뭐 금방 이렇게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지역이 내소사와 생태공원과 그 다음에 현재 곰소 이 주변 일대 그 다음에 자연 탐방도로 있죠. 요런 지역은 새만금이 계속 개발되면서 어떻습니까? 이 부안에서는 이쪽 지역을 갖다가 계속 관광자원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한 거죠. 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관광의 코드로 개발하고 관광의 코드로 개발하기 때문에 어디를 하느냐면 이쪽 현재 변산반도 있죠. 그러니까 변산반도 주변으로에는 관광의 코드에 맞춰서 계속해서 개발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쪽으로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한 지역들은 뭐냐면 주거지라든지 상업지라든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땅들이죠. 제가 오늘 지금 소개를 할 땅은 뭐 펜션을 짓는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나중에 한적한 곳에서 그냥 전원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딱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비싸긴 안 받아요. 비싸긴 안 받습니다. 보자고요. 막 궁금해가지고 어떤 분도 막 죽을라 그래. 별로 안 궁금하다고요? 자, 이렇게 좀 포커스를 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새만금이고, 요게 뭐예요? 네, 이거 변산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 그러니까 이 국립공원은 이 부안 면적 있죠? 부안 면적의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부안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 부분들이 차지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서해안고속도로죠? 그러니까 부안을 들어가는 진입로 역할을 하는 IC가 부안 IC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줄포 IC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C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안으로 가려면 이렇게 부안을 끼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줄포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 부안 IC를 끼고 요 라인은 도시화가 형성이 되는 인구가 집적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줄포 쪽은 있잖아요. 줄포 쪽으로 들어가는 지역 있죠? 이거는 변산반도랑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쓰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요 밑으로 줄포 쪽으로는 많이 강조를 안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 도시화가 형성이 되고 지금 현재 건물이 이루어지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 부안은 관광자원의 메카이기 때문에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줄포 쪽도 어떻습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줄포 쪽에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해서 쭉 도로가 있겠죠. 그죠? 한 바퀴 돌아가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내소사예요. 얘가 내소사. 이쪽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채석강이 있죠. 채석강 근처에 대명콘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변산 해수욕장 있죠? 그리고 이 주변 일대 뭐 해수욕장도 많이 있어요. 주변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게 곰소만이에요. 곰소만인데 요 지역이 여기가 남사로 습지로 지정이 된 지역이죠. 세계적인 습지로. 이거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자, 이렇게 확실하게 습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 보세요. 어때요? 보이세요? 습지 같아요? 이게 갯벌이에요, 다. 이게 지금 다 갯벌이라고요, 이분들이. 이게 갯벌이에요. 여기가 지금 줄포 면소재지. 그 다음에 부안 생태공원 있죠? 여기가 지금 생태공원입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생태공원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탐방 도로를 만들어요. 도로를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갯벌을 끼고 이렇게 여기가 관광도로거든요. 관광도로, 생태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지금 곰소항이죠. 얘가 곰소항하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계속해서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중이고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생태체 이 람사르 습지로 지금 돼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생태공원을 또 만들고 그 주변 일대를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곰소항을 끼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다 있어요. 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관광도로를 만드는데 그러면 관광도로를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도로가 또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하이로. 그러니까 이쪽 주변에 있는 땅들 있죠? 이쪽 주변에 있는 땅은 이 도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생태공원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곰소항을 이용한다거나 여기 내려와서 이쪽 관광단지 있죠? 관광자원. 갯벌을 활용을 해서 관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요 주변으로 해서 이런 생산 녹지라든지 생산 관리라든지 이런 그런 관리들은 뭐냐면 펜션을 짓거나 왜냐면 관광 자원으로 이거 다 쓰니까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조금 더. 자, 지금 이게 다 저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게 줄포, 여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지금 보니까 여기가 유천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 신봉리죠? 여기가 이렇게 신봉리예요, 신봉리. 얘가. 그리고 여기 30번 도로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뭐가 있어요? 내소사가 있죠? 내소사가 있고, 곰소항이 있죠? 얘가,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내소사 유명하고, 그 다음에 곰소족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생태공원 또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남사로 습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펜션을 짓는다거나 또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이쪽 펜션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쪽은 도시고 그냥 힐링하고 나는 조용한 곳에서 확 트인 곳에서 집 짓고 그냥 살겠다 하신 분들 있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이쪽이 훨씬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나죠. 거기는 뭐 아파트, 뭐 주택가들, 뭐 건물들이 올라가는 자리고 여기는 그냥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땅은 여기 신복리 있죠? 이름도 좋아요. 신복. 신복. 유복, 신복. 복이 많아요. 이 동네가.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도로를 끼고 이렇게 있죠? 도로가 있는 지역에서 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습지를 볼 수 있게끔 이쪽으로 방향을 끼고 있는 땅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도로가 뚫리면 이렇게 해서 이 도로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이 도로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청자박물관이거든요. 바로 옆에 또 청자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청자박물관 있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내려가면 곰소항과 내소사까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자, 여기는 지금 지금 현재 지구 단위로 개발이 된 지역이죠. 하고 있죠. 돈을 벌어요? 네, 여기가 곰소항이잖아요. 자, 지금 곰소항인데 지금 요렇게 도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생타운 도로. 이제 저희는 이제 땅이 여기가 신봉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다고. 이렇게 도로가 있죠? 도로를 따라서 현 따라서 지금 현재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차라리. 자, 여기는 뭐 여러분들 다 얘기했죠? 자, 어디냐면 아까 여기 이렇게 도로 내려와서 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 밑에 이 순환도로하고 링크가 됩니다. 링크가 돼가지고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남서 방향 정도 돼요. 남서 방향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 서해안 쪽은 뭐가 유명해요? 낙조. 그쵸? 해가 질 때 그 모습이 절경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예, 주변에 막 튀어져 있어요. 공간이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 튀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산이 있죠? 여기는 이제는 변산 국립공원인 겁니다. 뒤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지금 요게 지금 땅이에요. 땅인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갯벌이 있죠.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죠. 분들이. 자, 땅이 지금 자, 갯벌이 이쪽 방향이에요. 아까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 여기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보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도로고 이 도로는 순환도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미니멈 필지를 이렇게 세 필지로 이미 분할을 해놨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나중에 뭐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어떻습니까? 뭐 하나 이거 두 개를 팔아먹든가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려고 이미 분할을 해놓은 땅이에요. 이렇게 세 필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 지으면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한 40평만 지어도 40평만 20평 뭐 2층까지요. 50평을 지으면 아주 널널해요. 그러면은 20평만 지으면 어떻습니까? 200평이 남잖아요. 여기가 바닥면 20평만 깔아도 200평이 막 땅 거기다가 텃밭도 만들고요. 거기다 바베큐장도 만들고 거기다가 뭘 만들어도 뭐 엄청난 땅이죠. 분들이. 요거 200평도 괜찮고요. 맞죠? 넓게 만들고. 여기도 어떻습니까? 요렇게. 요거 지금 15평씩 해가지고 15평 곱하기 2하면 30평 만드는 거예요. 1, 2층으로 해서 30평만 해도 괜찮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 앞에 전면부가 되게 넓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텃밭 쓰고 이런 식으로. 텃밭 만들고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 미니멈 평수를 제가 150평 정도 요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50평, 200평, 220평. 현재 다 도로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 건축행위 가능.